네, 오늘 기술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엔비디아, NVDA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움직임, 이게 정말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일지 아니면 잠시 쉬어가는 구간일지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최근의 상승세, 과연 이게 진짜 바닥을 다지고 튀어오르는 V자 반등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그저 기술적 반등에 그치는 데드캣 바운스일 뿐일까요?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함께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 분석의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는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완벽한 구조적 성장의 교과서와도 같은 기업입니다. 이건 뭐 제 감이나 예상이 아니고요. 수많은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서 내린 결론입니다. 왜 이런 엄청난 평가가 나왔는지 그 근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숫자로 보는 엔비디아. 가장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적 그리고 펀더멘털 단서들을 통해서 이 기업의 본질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적 분석 차트부터 한번 뜯어보죠. 보시면 주가가 이 중요한 기준선, 바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아주 단단하게 딱 버티고 있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바로 이 아래에 있는 RSI,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저는 이걸 약간 시장 심리의 온도계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70을 넘어가면 너무 뜨겁다, 과열이다 하고 30 아래로 내려가면 너무 차갑다, 과매도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보세요. 64.83. 이건 뭐냐면 시장의 매수세가 정말 강력하긴 한데 아직 막 위험할 정도로 펄펄 끄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엔비디아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제가 정말 많이 받는데요. 맞습니다. 과거 실적만 딱 놓고 보면 PE가 47.7배니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여러분, 투자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1년 뒤에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한 선행 PE를 보면 24.5배로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명확합니다. 시장은 엔비디아의 미래 이익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오늘의 가장 중요한 숫자, 바로 1.0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PEG 비율이라는 건데요. 주가 이익 성장 비율,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주가가 이 회사의 성장 속도에 비해서 비싼지 싼지를 딱 알려주는 지표예요. 보통 1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PEG가 정확히 1.0이다? 이건요, 이 어마어마한 성장세가 주가의 거품 하나 없이 아주 정직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주식이 아니라 성장하는 만큼 죗값을 받는 주식이라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차트도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공매도 비율,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비율이 고작 1.61%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의 스마트 머니들, 그러니까 똑똑한 기관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에 거의 베팅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의 주가 하락을 위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할인 행사로 보고 물량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꽉 쥐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런 개별적인 단서들이 모여서 어떤 더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죠. 시장의 외부 요인들은 어떻고 또 인공지능 모델은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엔비디아는 시장이 좀 불안하고 흔들릴 때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면 해외 매출이 워낙 많은 엔비디아는 환율 효과 덕분에 실적이 더 좋게 잡힙니다. 또 시장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가 막 오르면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종목들은 다 내다버리고 엔비디아처럼 가장 확실한 성장주로 돈을 싸들고 몰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위기가 오히려 엔비디아에게는 기회가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공지능 비서는 앞으로의 한 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마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AI 모델의 예측을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를 할 거라고 하네요. 주가가 일시적으로 169달러에서 204달러 이 사이에서 좀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근데 이게 뭐 하락 신호다 이렇게 볼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가파르게 달려왔으니까 다음 도약을 위해서 에너지를 모으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봐야죠. 현명한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새로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제부턴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주식을 좋게 보는 쪽과 나쁘게 보는 쪽의 주장은 각각 뭔지, 또 우리가 미처보지 못한 숨겨진 리스크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평균 목표 주가를 250달러로 잡고 있어요. 아주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시면 지배구조 리스크 점수가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수준입니다. 이 점수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투명한지, 주주 권리를 잘 보호하는지 같은 내부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건데, 보통 수준이라는 건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신경 쓰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해 안 좋게 보는 약세론자들, 즉 베어 케이스의 핵심 논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반도체 생산을 거의 전적으로 대만의 TSMC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둘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고객사들이 우리도 우리 칩 만들 거야 하면서 자체 AI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리스크를 한 방에 무력화시키는 엔비디아만의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해자라고 불리는 아주 강력한 방어막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여러분, 엔비디아의 진짜 힘은요, 칩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 쿠다를 기반으로 코딩하고 작업하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발자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 다른 회사 칩을 쓰려면 지난 몇 년간 쌓아온 모든 걸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해요. 이 어마어마한 전환 비용, 이게 바로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엔비디아의 진짜 성벽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번 분석의 최종 결론이자 여러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실행 계획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매물대 분석 차트를 한번 보시죠. 여기 185달러에서 187달러 구간에 최근 거래량의 무려 24.6%가 집중된 거대한 지지벽이 보이죠? 저는 이걸 콘크리트 바닥 또는 트램폴린이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냐면 주가가 설령 여기까지 밀린다고 해도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딱 버티고 있다가 튕겨 올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한 최종 실행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매수 진입 구간은 이 단단한 지지선이 있는 185달러에서 187달러 사이입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AI가 예측했던 단기 고점인 204달러, 그리고 최종 목표는 월가액 평균 목표치인 250달러로 접는 전략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만약 170달러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닐 수 있다는 신호니까 그때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 연산 능력, 즉 컴퓨팅 파워를 관장하는 중앙은행과도 같으며 강력한 상승 추세와 합리적인 가치 평가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아주 희귀한 영역에 진입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깊이 있는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설명드린 모든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최종적인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